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 사회를 맡은 조상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비전을 꼼꼼하게 평가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홍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오늘 토론회. 홍성군과 예산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신 두 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라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서 배정한 순서입니다.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입니다. 네, 홍문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입니다. 기호 1번 김학민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죠. 오늘 토론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통질문 2가지를 드리고요. 이어서 첫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에 공통질문 2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에 마무리 연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서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질문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까 후보자들은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홍성군 예산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씩입니다. 각 후보자들은 화면을 통해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남은 시간은 20초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고 다음 순서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문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예산홍성 군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기호 2번 홍문표 의원 인사드립니다. 국가적 재앙의 중국 우한 코로나 우리 폐렴 전염병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홍성도 우리 응집된 단합된 힘으로 잘 막아내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우리 예산홍성 군민들이 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그리고 격려 덕분에 3선의 중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의원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당 최고위원, 그리고 당 사무총장, 또 농촌대책특별회 위원장,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회 유료대책 태안 특별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과 그리고 현재는 교육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일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고자 이제 다시 한번 4선에 도전하는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 또 앞으로 무엇을 했던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오늘 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홍문표는 홍성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향의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우리 지역의 저는 대표 홍문표 후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그리고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김학민 후보 2분간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 예산 군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학민입니다. 우선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32년간 우리 지역은 한 성향의 정치 세력이 기득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대로 고여있던 물을 놔두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갈 새 인문을 선택하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선거입니다. 저는 그동안 국가로부터 경제정책 전문가로 인정받아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첨단 경제산업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7개 해외 국가의 경제자문에 매진해 왔습니다. 민선 7기 양승조 지사 시대가 열리면서 충남의 혁신도시를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 제안한 것은 저 김학민이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내포에 이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것을 결정한 것은 당시 인수위원회의 경제산업분과장이었던 저 김학민이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집권당의 후보가 당선되어만 우리 지역에 알짜배기 혁신기관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제 경제 전문가가 이것을 꼼꼼히 살펴서 우리 지역의 특색인 농축수산업과 연계된 혁신기관을 가져오고 앞으로 장기 비전에 따라서 우리 내포와 홍성 예산이 발전할 그러한 내용의 혁신기관을 가져와야 됩니다. 저 김학민은 우리 홍성 예산을 충남의 중심도시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후보자 두 분께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경기 침체는 물론 그리고 셧다운 상태에 이를 정도입니다. 경제를 재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만약에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모든 일상생활이 포기된 상태인데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첫 번째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121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상회의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런 정상들이 우리의 비법들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견뎌내시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생긴 환자들 또는 사망자에 이르기까지의 고통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로 인한 위기에 내몰린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더 힘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지난달 27일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코로나 이후에 경제 대응 위기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대목이 우리 국민 1인당 개인 지급을 통해서 최소한 100만 원 단위의 기본소득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민 그리고 노인 어른들 지금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충남도와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난기금을 더 확충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국민 개개인의 1인당 100만 원 규모의 생활 보장을 해주고 또 이에 따라서 향후 발생될 일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자영업자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입법화할 예정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홍문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의 사태는 국가 재난입니다.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이겨나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쯤은 금모으기로 돌아가는 정신으로 국민에게 호소를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인 방역 문제를 함께 대통령이 주장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코로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실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스크 문제, 이거 이 통장을 통해서 지급을 했다면은 오늘날의 마스크 대란 그리고 더 이상의 확진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농협이나 슈퍼나 약방 앞에 줄을 세웁니까? 이 통장 제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동네마다
골목마다 다 집집마다 돌려드리면은 줄을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낭비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사재기도 없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 정부는 제가 3번 건의했고 또 의학계에 있는 의사분들이 6번을 권고를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마이동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정부는 각성을 해서 반성하는 매뉴얼을 잘 짜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이 정부가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저희 당만 해도 지금 100만 원씩 여기에서 찬조를 해서 국민들 위기를 겪자 대한민국 전 공무원들이 함께 여기 동참하는 그런 국민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우리가 소위 금모기가 그 IMF를 극복했듯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이 문제를 앞장선다면은 저는 슬기로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지혜가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공통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로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이 이제 유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비롯한 제반사항 구축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각 답변은 2분씩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홍문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15년 전에 썼던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오늘의 성안이 돼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좀 저속한 표현하면은 밥상 차려놓으니까 수저 갖고 대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대표 발의한 겁니다. 대표 발의한 사람만큼 더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결론입니다. 대통령이 반대했고 국무총리가 반대했잖아요. 그것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대전 충남 우리 모든 시민 도민들이 183만 명 서명받은 힘으로 이게 된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희 통합당의 이종고 산자위원장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산자위원회 통과해야 그다음에 법사위원회 통과해야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하는 국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혜롭게 만들어 준 분이 저는 산자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원장입니다. 우리 당에서 정체적으로 앞장을 섰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해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서류에 지금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2일 날 연두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월 15일 선거 끝나고 검토하겠다? 대통령이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법 속에서 대통령을 허셔야 되는데 월권이고 생색내기를 이렇게 국민한테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광천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 살린다고 광천시장에 와서 이 혁신도시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고 안 된다? 이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래서 저는 국회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이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입으로만 이긴 도저히 안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김학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지금 홍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집권당의 의지가 아니었으면 혁신도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래통합당으로 개칭이 됐지만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우리 중천권의 자존심을 짓밟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겠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이 분연히 일어났었던 거고요. 그 중심에는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도민들의 의지를 전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을에 대통령께서 충남도청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의지를 강력히 전달해서 이제 혁신도시 1기가 완성되지 않아서 염려됐던 순간이었어도 반드시 2기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방향이 전환돼서 오늘날 혁신도시가
준특법에 의해서 추가로 제정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이 일을 하는데 우리 홍 의원님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초 발의한 것은 박범계 의원과 우리 김정민 의원이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혁신도시를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사회자 질문대로 어떠한 여건을 만들 것이냐. 우리 내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관련된 정주 여건이 안 돼서 혁신도시가 오더라도 과연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이곳에 올 것이냐가 걱정인데요. 저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이미 합의를 해서 의료대학을 만들고 부속병원을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봉산에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곳에 레저시설과 다양한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정주 여건을 같이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자, 두 번째 공통질문까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공약과 정책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의해서 김학민 후보부터 질문하시고 홍문표 후보께서 답변하시는 순서입니다. 김학민 후보 1분 이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지역 언론 인터뷰한 걸 보니까 홍 후보께서 철새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언급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군요. 저는 철새 정치가 잘 몰라서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홍 후보께서 원래 시작이 저와 같은 민주당에서 출발을 하셨더군요. 통합민주당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같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한나라당에 가셔서 왕성한 활동도 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그 당에서 제일 먼저 탈당을 하셔서 바른정당에 가셨던 것은 모든 언론 보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다시 제일 먼저 또 복당을 하고 이처럼 다양한 정당을 왔다 갔다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시간 됐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신 적이 있고 정당을 같이 했습니다. 허구 보니까 사상이 달라서 제가 같이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과는 저는 그런 그 친박의 세력이 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 있는 줄을 같은 정당으로서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우리 충청에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유엔 총장을 모시고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설세라는 부분을 이상한 쪽으로 비틀고 있는데 설세의 이 지역의 문제는 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4개월, 5개월 전에 와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지역 발전하겠다. 충남 뭐를 아릅니까? 길을 아릅니까? 사람을 아릅니까? 이런 것은 바로 위선이고 지역민을 이건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군의원, 도의원도 20년, 10년, 5년 공을 들이고 그 지역에 노력을 하고 지역민과 호흡을 해서 어느 지역이 뭐가 부족하고 어느 지역이 뭐가 더 필요하다. 이걸 알아야 지역 발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대화가 되는 건데 3개월, 4개월, 5개월 돼가지고 그 지역의 길을 우선 모르잖아요. 남이 듣는 얘기 갖고 하는 것이지. 이런 허상의 정치는 이제 안 되고 저는 생활정치, 생활교육 그리고 생활행정 이렇게 해서 국가의 패턴이 생활로 바뀌어지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가 이 시대에 전 필요하다고 보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시간 됐고요. 자, 홍문표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김학민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홍 후보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생활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우리 예산 부모님 집에 살기 시작했고 바로 15분 지근거리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그 지역의 학교 근처에 살면서 늘 일주일에 두세 번은 우리 부모님 댁에 와서 또 지역의 상황을 살피면서 그리고 지역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실성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홍 후보께서는 국회 출석률이 우리 충남의 11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맨 꼴찌던데 본인의 출석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은 그 시간에 뭘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세비는 아마 꼬박꼬박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체 국회의원만 따져도 거의 최하위 수준인
256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해 주시죠. 예, 1분 30초입니다. 네. 국회 출석은 두 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출석과 본회의 출석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본회의 가는 것은 정당 간의 합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본회의는 있다. 이번에 본회의 출석 갖고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정당의 중책을 맡다 보면은 본회의장에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더 큽니다. 지역에서 일어나오는 모든 문제는 웬만한 것은 참여하고 같이 동참해서 지금껏 정치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정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빠뜨린 것인데, 이 혁신도시 문제를 이 국가균형발전도시 이거 진짜 잘못 끝나려면 제가 화납니다. 아니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이 반대할 때 양승전 도지사나 여기 있는 누가 이의제기 한번 해봤어요? 항의 한번 해봤습니까?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반대하고 국무총리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감히 이거 하자고 그럽니까?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산고를 거쳐서 통과시켜 놓으니까 내가 했다, 내가 조언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위선 정치죠. 이래서 저는 이번 혁신도시는 이제 이 도시에 맞는 컨셉을 우리 내포로 15개에서 20개를 갖다 놓을 것입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이제 홍문표 후보의 보충 답변까지 들었고, 이번에는 홍문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1분간의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만희정 도지사와 양승조 지사가 계속 펼치고 있는 삼농정책, 농촌 농민을 잘 살게 하고 권익보호를 하겠다는 것인데, 결과는 제가 시간이 없어 길 얘기 안 드립니다. 농촌의 숫자 줄지요, 소득 줄지요, 그리고 농촌을 떠나는 그러한 많은 어려운 것들이 산재해서 전국 11개 시도에서 우리 충남이 9위입니다. 9위. 이것을 삼농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7년 동안 11조 2천억을 퍼붓어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를 우리 충남이 제일 먼저 필터 역할로 해서 많이 마시고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갖고 있는 게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안희정 도지사 시절에 출범했던 삼농정책,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추진한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효과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은 어려웠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승조 도지사 시대에 들어서 민선 7기에서는 이런 삼농정책을 좀 수정해서 보다 경제발전 전략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경제발전전략위원회 기획총괄 소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단순한 농업을 전통적인 농업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연구개발 접목해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농업을 산업으로 만드는 작업에 중심을 두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농생명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좀 더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충남 테크노파크라든가 농업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이것을 실현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됐고요. 보충 질문 시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그래. 보충 질문에서 아까 미세먼지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은 이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아무래도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홍성예산 지역에 직접 화력발전소가 없다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서산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보령 지역에 바람을 타고 온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화력발전소 중에서 우리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발전소를 조기에 셧다운하는 가동을 중지시키는 일들을 양승조 지사가 오랫동안 설득을 하고 중앙정부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 지금 현재 보령에는 화력발전소가 가동이 중지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태안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도 가동을 중지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 쾌적한 그런 미세먼지가 없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체육관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 그리고 학교에 공기 정화 시설을 첨단 시설로 바꿔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기술들을 우리 국가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충분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에 등원하면 우리 주민들의 스포츠 타운을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됐고요.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홍성과 예산은 농촌 지역이죠. 그래서 노년층, 다문화 가정, 또 탈북민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년층의 경우 생계나 일자리 보장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암치료센터 건립과 같은 이 노인 복지병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공통 질문에도 후보자들께 각각 2분씩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김학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은 건강이시죠.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립병원이 홍성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포에 대학병원과 부속 관련된 시설들을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건강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회에 등원하면서 바로 추진할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는 시니어 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 않으셔도 소일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를 어른들에게 더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면은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효의 본고장이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가족들에게 효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약에 넣습니다. 또한 사정상 부모님 모시지 못하는 밖에 계신 분들이 부모님을 찾아오실 경우 지역 화폐를 제공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운 소외계층인데요. 우리 예산군에는 장애인 시설이 외곽 지역에 있어서 참 어렵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시내 중심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우리 장애인 시설을 재배치해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어렵습니다. 제가 등원하면은 자영업자 못지않게 우리 저소득층들이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홍문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2분입니다. 네. 저는 이 기회에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장애인 그리고 노인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은 나의 부모입니다. 사회 어른이고 국가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병들고 배고프고 지금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노인 복지청을 만들어서 선진국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스위스 같이 노인에 대한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11개의 부처에서 9조 8천억을 쓰고 있어요. 노인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노인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률 5년 연속 1등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현실입니까? 이거는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청을 만드는 것은 이 모든 산재에 있는 예산들을 생색내기식으로 쓰질 말고 노인복지청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우리도 선진 노인복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법안을 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문제, 이 소외계층 문제는 장애인이 여러 각도에서 많은 배려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센터를 군마다 지어가지고 거기에 간이병원을 놓고 노인들이 조금 아프시고 그리고 불편하면은 그 의사가 치료하고 그리고 약도 드리는 그런 제도를 신설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장애인 복지센터에 모든 장애인을 다 함께 근무하게 하고 그리고 생활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치료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노인들이나 장애인 관계가 말로만 지금 도와주는 어떤 형식이 돼버렸거든요. 아시다시피 노인들은 껌 떼는 거 그리고 풀 뽑는 거 그리고 전신주에 광고 있는 거 그것 떼고 이걸 노인의 일자리라고 표현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다음 네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성은 이 전국 최대의 축산지이죠. 그래서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오수나 폐수로 악취가 발생해서 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권을 상당히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축산업은 특화시키면서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홍문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산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축산을 잘만 우리가 환경과 협조해서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체력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는 역시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많이 먹으면은 병원에 덜 갈 수 있는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촌 경제에서 이 축산은 현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경제가 돌려면은 축산이 발전돼야 되는데 우리 홍성은 그런 것을 갖고는 있는데 환경 문제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에 있는 축산도 이제 집단화하고 과학화하는 방향으로 기본 틀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도로와 이 많은 우리 학교 같은데 있는 것과의 거리에 우리가 제한을 둬서 좀 멀리 떨어지는 문제 또 하나는 이 오폐수 여기서 나오고 있는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250ppm 정도를 적정선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한다면은 축산 문제는 문제를 안지만은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하는 그런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 이래서 이 환경 문제에서는 철두철명은 매뉴얼을 놓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권장하고 이리 유도를 해서 점점 질려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 홍성군이나 예산군에서 찾는다면은 저는 축산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축산에서는 우리가 사료와 질병과 그리고 유통 그리고 분뇨에 관한 문제인데 이 네 가지가 지금 전부 복합 현상을 생겨서 환경 문제로 지금 집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축산을 하는 그런 새로운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이제 김학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홍 후보님께서 축산과 환경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지난번에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이 절대 농지에 축사를 허용하게 한 그것을 굉장히 큰 자랑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 걸 들었는데 그때 준비를 했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생계형 우리 주민들이 운영하시는 축사는 소규모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절대 농지에 대규모 축사를 만들어서 기업형으로 오신 분들이 수익은 많이 내지만 환경 처리를 너무 관심 갖지 않고 있어서 우리 전체 군민들에게 그야말로 악취와 환경 오염 속에 살게 하고 또 그 주변 지역에는 아무도 살려고 오지 않습니다. 공장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재산의 가치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했어야죠. 지금 현재는 너무 아니라고 늦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대기업 형태의 축산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홍 후보께서 불법 축사에 대해서 3년 유예를 또 발의하신 적이 있는데 아직 통과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몇몇의 기업이 돈을 버는 동안 전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국가 지역의 지도자로서 곰곰이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내포 신도시에 10만 평 규모의 사조 축산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내포 지역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저는 더 강화된 법안을 만들어서 이 축산업체가 나가든지 아니면 사업을 그만두든지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예,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첫 번째 주도권 토론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학민 후보부터 질문을 하시고 홍문표 후보께서 답변을 하시는 순서입니다. 김학민 후보 1분간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 지금 여산군과 홍성군 군민들이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일들인데요. 이것이 원래는 국가 재정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도 직선도로여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컸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할 당시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홍 후보께서 이것을 국가재정사업을 포기하고 민자사업으로 바꾸고 노선도 활처럼 휘인 우회도로 형태로 노선을 바꿨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인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에 또 홍성군에 약 600여 호가 함께 살고 있는 마을을 관통을 해서 전통적으로 살고 있던 이 모습을 완전히 파괴한다고 합니다. 다시 저는 국가 재정 사업으로 환원하고 노선도 원상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남의 얘기 듣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 노선 변경한 거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국가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국가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민자로 이걸 일부분 바꾼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고 지금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민자로 하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은 환경 문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문화재가 있는데 그게 손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구를 뚫어서 해결하는 방법, 지상으로 갔을 때 어떤 대치 방법.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지금 아까 문제 지역의 동네 어르신들을 제가 2번을 뵀습니다. 뵀더니 그분들 말씀이 이 방역벽 같은 거를 쳐서 동네 간의 간격을 동네 간에 이것을 괴리를 만들지 말고 나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각을 해서 좀 바꿔주라. 그래서 그걸 지금 행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정적인 문제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의견을 담아서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가 안 들어주면 입법 발의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정부가 이제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요 선거 끝나면은 제가 차관을 만나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한번 대화를 해서 또 이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민과 함께 답을 찾아내는 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에 대한 보충 질문 1분 시간이 있습니다. 김학민 후보. 홍 후보께서 말씀하신 잘 모르고 했다는 말씀은 제가 보도 자료 특히 홍 의원님이 직접 말씀하신 인터뷰 자료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이것을 변경했다는 내용은 팩트입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천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독배가 있던 곳이 참 정겨웠고 사랑과 돈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곳이 보령댐을 만들면서 보령보를 만들면서 이곳에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의 몹쓸 땅으로 변했죠. 독배도 완전히 소멸되어 있습니다. 광천 주민들이 이 독배를 살리기 위해서 물길을 틀어서 시야와처럼 다시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시고 특히 농어촌 공사 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고 삼선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 차례 노력을 하고 제언을 했지만 외면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자,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참 이 소중한 시간이 이렇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 소비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광천 독배 전국 상권의 3대로 들어갔던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학민 후보가 30년, 20년에 거기 어떻게 알합니까? 누구의 조언을 듣고 저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합니까? 홍보댐은 농업용수로 대한민국 농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농업용수를 이 중부권에 만들어야 된다 해서 시작됐던 겁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환경의 오염의 원천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걸 부셔서 다시 그래서 뭡니까 물을 밖으로 다 유출시키려고 보니 더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충남도가 거기에 대한 이제 뭐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있을 때 제가 현장을 수도 없이 가서 어떤 방법을 내놓으려고 그랬냐면은 그 중간엔 300만 평이라는 보령과 충남이 중간에 그 땅이 있습니다. 이곳을 이 소위 홍보댐을 어떻게 하면은 정화해 갖고 만들 수 있냐는 독일식 방법이 거기에 있어서 채택까지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안 돼서 결국 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문제거리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학민 후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에요. 농업용소로 시작해서 오늘의 상황에 왔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농업용소도 살리면서 산업과 예,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홍문표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1분간 질문을 하실 수 있고 김학민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홍문표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김학민 후보께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기사를 10년을 참 뭐 후퇴했다 뭐 이런 비슷한 용어를 쭉 쓰시는데 충남도청 대전에 있던 거 특별법 만들어서 제가 지금 홍성 예산에 300만 평의 대지 위에 나름대로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이번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장항선만 단선 철도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입니까? 이거 복선 철도로 제가 추진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또 혁신도시 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미 공군 비행장을 우리 충남도도 도청 소재지 10km 이내에는 딴 시도는 전부 비행장이 있어요. 우리도 해미 공군 비행장을 민간하고 같이 쓰자. 이 용역을 해갖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KBS 방송국이나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김학민 후보께서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홍 후보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20년 전, 30년 전에 김학민이 뭘 알았겠느냐. 저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95년도 민선 출범하면서 심대평 도지사 시절에 정책자문교수를 이후로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토지개발공사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타당성 분석 그리고 성과 분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당시에 농업용수로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도 당시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용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쌀 농사가 중심이 아닌 시대에 가는데 왜 자꾸 옛날 걸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멀쩡한 갯벌을 전부 죽여버립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정책 제안을 했는데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관련된 지도자들이 귀를 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우리 지역이 도청도 들어왔고 다양한 발전의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그야말로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예산의 인구는 16만 5천이 넘었습니다. 홍성도 14만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예산은 8만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도청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러한 악재들을 계속 만들어냈던 이러한 정책들이 싹 걷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지역은 발전하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10년을 잃어봤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홍문표 후보 주도권 질문 시간 기회 한 번 더 있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지금 뭐 10년 후퇴론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마는 홍성에 기상청이 와 있습니다. 또 면세유나 또 우리 농촌 농민들이 쓰고 있는 농기 임대법 같은 것은 제가 전부 만드는 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 김학민 후보는 뭐 했느냐 10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이 자리에서 얘기 못 하지면은 제 팜플렛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곧 가정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홍문표가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후보도 좀 이 부분을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 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내포에 대한 환경의 문제는 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이걸 개척해서 만들어야 시간이 됩니다. 다 됐습니다. 김학민 후보 1분 30초 이내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만 대부분 경제 전문가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정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선심성으로 제안을 하다 보니 결과가 원래 예측했던 결과가 아닌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로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우리 그러한 노력은 당을 떠나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뛰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처럼 왜곡돼서 나오는 결과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지금까지 25년간 전문가로서 바로잡고 또 그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회에 등원한다면은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살피고 또 그리고 지역에 계신 현장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쪼아내서 우리 반드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그런 정책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여야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의 후보들께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과 예산의 노인 인구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또 지역을 지탱하는 청년층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년층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확충 방안 그리고 교육 지원 방안 이러한 것 등 청년층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김학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 부탁을 드리고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산학협력 단장 출신으로는 아마 최초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부총장을 지냈는데요. 그 업무는 우리 대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업해서 그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우리 홍성에는 해전대학과 청운대학이 있습니다. 이곳에 창업교육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요. 대학의 총장님들과 보직 교수님들과 그동안 많은 경험을 이뤘습니다. 이곳에 우리 지역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금 지원부터 마케팅 지원, 기술 개발까지 모든 것을 제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에는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이 있는데요. 이 산업대학 부지와 우리 예산 읍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창업타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힘내십시오. 함께 여러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이제 홍문표 후보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도시법을 잘 들여다보면은 15개에서 20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은 수소 전지차 이 센터가 지금 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가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공공기관을 갖다 놓으면은 상당히 큰 브랜드 가치를 만들고 우리가 부가가치가 있죠. 이런 기업들을 갖다 놓았을 때 우리 지역의 청년의 일자리는 자연히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인재 육성법이 이 혁신도시법 안에 들어있어서 그 지역의 인재를 30%를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은 지금 우리 청년 실업을 상당히 저는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드리면은 지금 이 혁신도시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말고 산업적인 것이 예,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후보자들과 토론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마무리 연설을 활용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분들께 1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홍문표 후보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농성 군민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지금껏 만들었던 국회에서 지역 우리 정책적인 것 한 10개, 또 앞으로 제가 종합병원을 비롯한 또 새로운 신도시에 만들 또 사업들, 이것을 제가 시작해서 또 법이 만들고 제도가 만들고 예산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년을 우리 예산농성의 발전을 앞당기는 이런 국책사업, 이것은 능력이 있고 또 이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경험으로 바로 이 국책사업, 제가 아까 보고드렸던 또 이 팜플에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차질 없이 성공을 시키는 그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학민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1분입니다. 홍 후보님 함께 토론회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소전기차 굉장히 중요한 일거리, 우리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다. 저는 이미 10년 전에 충남 테크노파크 원장 시절에 예산에 자동차 연구개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수소전기차 기반이 마련됐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우리 홍성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제 주저할 거 없이 능력 있고 준비된 새로운 인물, 새로운 비전으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는 분을 선택할 겁니까? 앞으로 힘차게 뻗어나갈 새 인물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들께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후보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홍성군 예산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정책은 꼼꼼하게 따지고 선택은 신중하게 하셔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